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한 발 앞서 전해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과 생존입니다. 이념보다는 실익을, 전통보다는 혁신을 택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아주 역동적이에요.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의 세력 재편기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네, 오늘도 박 작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뉴스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화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북 정책의 대전환인데요.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화하겠다는 실용적 접근과 2018년 군사합의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회견을 보면서 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념을 접어두고 중국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제는 명분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이죠. 특히 윤석열 전 정부에서 중단된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건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핀을 다시 꽂겠다는 의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상당히 정교한 외교적 수싸움이에요.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반란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를 지시한 부분도 파장이 큽니다. 신천지와 통일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죠. 아주 이례적이고 강력한 발언이죠. 역사적으로 종교가 정치를 뒤흔들 때 국가기강이 무너졌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종교 탄압이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도입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적기조례로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국내 스타트업의 98%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반면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같은 산업 스파이 문제에는 더 강력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관세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다운 밀당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발언으로 유럽을 흔들어 놓더니 나토 사무총장과 미래 협정을 맺으며 한 발 물러났어요. 이는 사실상 북극해의 자원과 안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고도의 협상 전술입니다. 마치 19세기 미국의 멀로주의가 현대판 북극 버전으로 재탄생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준 이사 해임건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갈등도 심각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건을 심리 중인데 이건 미국의 통화 정책 독립성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중앙은행과 벌였던 은행 전쟁이 연상되는 대목이죠. 여기에 뉴섬 주지사의 공식 인터뷰를 백악관이 막았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채 이자 상환 비용이 1조 달러에 육박한다고요? 엄청난 수치죠. 국채 수익률이 5.2%까지 치솟으면서 재정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국방비 증액이 채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건 마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불안함과 닮아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이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군요. 16년 연속 세계 1위가 확실시된다고요? 네, 지난해 제조업 부가가치가 약 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죠. 재미있는 점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고기술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10조 킬로와트시를 넘었는데 그중 60% 이상이 비화석 연료입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무서울 정도예요. 무역 구조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은 줄고 캐나다산 수입이 폭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우회 전략이죠. 캐나다와의 예비 무역 합의를 통해 카놀라유 관세는 낮추고 전기차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피해 캐나다라는 통로를 확보한 겁니다. 마치 과거 실크로드가 차단되면 새로운 바닷길을 찾았던 역사적 본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는 틱톡을 중심으로 중국인 되기라는 독특한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번아웃에 지친 서구 젊은이들이 중국의 양생 문화, 즉 따뜻한 물 마시기나 전통차 마시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 불었던 신우아질이 열풍이 디지털 시대에 재현되는 셈인데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방금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금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죠. 네, 다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덕분에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하라고 윽박지른 건데 마크 카니 총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는 끝났다며 독자적인 경제 주권을 선언했거든요. 캐나다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대담한 도전이네요. 1812년 미영 전쟁 당시 캐나다가 미국에 맞섰던 자부심을 일깨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지금 주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거죠. 하지만 영하 43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한파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카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엔 서남아시아의 맹주,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집권당인 BJP의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다고요? 니틴 나빈이라는 인물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모디 총리의 세대교체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인도는 지금 IMF로부터 올해 6.6% 성장을 전망받을 만큼 경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보스에서도 우리는 AI 분야의 최상위권 국가라고 당당히 선언했고요. 인도 중앙은행이 BRICS 국가 간의 디지털 화폐 연결을 제안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과거 근본이제에서 벗어나던 시기처럼 이제는 달러라는 축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델리의 살인적인 대기오염으로 학교들이 문을 닫고 난자 기증 규제로 블랙마켓이 형성되는 등 급격한 성장 이면에 사회적 진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이자 방패 역할을 하는 폴란드 소식입니다.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20억 유로 규모의 대드론 방어체계 산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강을 뜻하는 이름처럼 국경을 따라 드론을 막는 거대한 벽을 세우겠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산 아파치 헬기까지 속속 도입하며 유럽의 요새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군부대에 중국산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움직이는 스파이 장비로 보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통신 장비를 도청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 기반의 보안 전쟁이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난을 겪었던 터라 안보에 있어서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을 줄이고 동성결혼 인정 절차를 밟는 등 아주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변화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이 눈부시네요. 비석유 부문 GDP 비중이 드디어 55%를 달성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사막의 나라가 이제는 기술과 문화의 허브로 변신한 거죠. 12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 물론이고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가 사우디 에어쇼에 참가하는 등 한국과의 국방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미국의 평화위원회에도 합류하며 외교적 존재감도 키우고 있죠. 맞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세계를 떨게 했던 사우디가 이제는 지역 안정을 주도하는 중재자로 나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이 어워즈 같은 문화축제를 통해 개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살만 국왕의 건강이 안정적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사우디의 비전 2030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짧은 소식들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단신입니다. 일본의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과거사 문제에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한편 일본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곧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소식에 일본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판다 외교의 끝자락을 보는 것 같네요.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상향했지만 미국의 4년 연속 뒤지는 K자형 양극화를 경고했습니다. 반도체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힘든 상황을 짚은 거죠. 오늘 정말 방대한 세계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되는 격변의 시대다. 필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냉철한 실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